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시대의 장대장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참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쓰면서 뭐 이렇게 갇혀 사는 듯한 회의는커녕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사람 많은 뭐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못 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누군가 얘기했다 그러면 모두가 콧방귀 꼈었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속이다. 예. 제가 뭐 저기 안개 속에서 한번 골프를 한번 쳐봤습니다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캐디분이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몇 미터 이러면은 그냥 얘기만 듣고 치는 거예요. 가서 볼을 확인하죠. 안 그래도 못 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팬데믹 시대에 과연 이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 경제 생태계가 아주 급변하지 않습니까? 예. 한 기사를 보니까 해외여행에 치중했던 어떤 회사인데 이 팬데믹 시대가 오고 나서 지금 뭐 대부분의 항공사들 또 뭐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들이 어떤 여객선을 화물선으로 바꿔서 이 물류를 갖다가 많이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흑자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업계 1위라고 하는 H투어 뭐 이런 그 여행업계 회사도 직원이 3,000명인데 200명으로 줄였다 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여행업과 관계된 이런 회사들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한 회사는 바로 국내 시장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돌려서 투자도 뭐 수백억을 받고 잘 나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예. 또 지금 뭐 배달하는 업체 이런 데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과연 그러면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자체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 회장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기후 환경, 질병에 대해서 늘 투자를 많이 해오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인데 내년 하반기 돼서야 뭐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예측이지. 뭐 그 전에 잡힐지 아니면 더 뭐 진짜 수년간 갈지 아니면 평생 가야 될지 이건 정말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뭐 사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못 잡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우주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재택근무를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때 막 그 3월달 4월달에 피크로 갈 때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죠. 그러다가 다시 잠잠해지니까 좀 재택근무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재택근무 최근에 뭐 하루에 이제 300명이 이제 가까이 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재택근무를 가다 보면 저도 이 보면은 점심시간 식당에 나가 보면 재택근무 할 때랑 안 할 때랑 식당이 재택근무 할 때는 거의 조용합니다. 여기 식당 사장님 굉장히 뭐 우울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상권 활성화는 감소가 되겠지만 도심의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라가고 오피스텔도 꽉 차 있는 게 직주 근접 회사에서 가까운 곳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종로라든지 광화문 쪽이라든지 가까운 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은 5분 그거 가지고도 정말 늦내 뭐 시간 안에 가네 마네 뭐 정말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 지금 도심권에 사는 건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굳이 직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월세 값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도심에 사는 수요가 이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면 매매가도 당연히 떨어져 있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월세 값이 감소를 하는 거는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에 전월세 값이 올라가는 게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전월세 값이 올라간다. 임대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월세 값이 많이 올라가면 자, 이 돈이면 난 차라리 전세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 돈이면 조금만 더 붙어서 집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네, 뭐 꼭 그렇지만 않지만 어떤 지역은 전세값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도 사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야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전세가 사다리가 되는 경우이죠. 전세값을 마련하다 보면 돈이 그만큼 모아져서 조금 더 보태서 집을 대출을 받든 해서 집을 사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도심의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택근무하기 좋은 경기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갈 것이냐?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대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책상도 마련해야 되는데 형제가 같이 사는데 5평짜리 원룸에 사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거 준비하는데 돈이 더 든다. 컴퓨터도 한 대로 돌아가면서 쓰던 걸 2대 있어야 되고 둘 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5평 가지고 공간이 좁다.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보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도대체 이 복지의 끝은 어딘지 국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뭐 차라리 집을 한 채 사달라고 해라 뭐 이런 댓글도 있기도 하던데 뭐든지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는데 좋은 학원 다니게 하고 좋은 옷 사게 하고 뭐든지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뭐든지 좋은 거 비싼 거 해주면 좋죠. 근데 왜 못 해줍니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당연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애기인 거고 성인이 돼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왜 보면 전 세계에서 잘 살고 똑똑하고 유대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은 13세만 되면은 거의 성인식을 해준다고 하다. 성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을 사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이 40 가까이 돼도 아직도 캥거루족이 많죠. 집에 얹혀 사는 분들. 참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주식 투자 그 잘하신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연간 그 학원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의 그 사교육 시장이 연간 뭐 30조인가 40조인가 그런데 그거 보내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차라리.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기간 20년 30년 바라볼 주식을 사줘라.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 굳이 도심에 살 필요가 없다.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그럼 경기도 한적한 곳에 바로 자연과 가까우면서 그런 곳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개그맨 홍현이 있죠. 그 제이슨하고 부부 지금 그 예능 출연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이 파주에서 카페를 한다고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카페를 할 공간을 최근에 파주 카페도 많이 뜨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요즘에는 SNS에서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찾아가죠. 주말에 막 찾아 놀러 가죠. 특히나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금 도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카페들이 좀 뜨는 거예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뭐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사람 엄청나죠. 골프장 뭐 KDP 10,000원 올랐고 카트비 20,000원 올랐고 그린피 많이 올랐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회의를 못 나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최근에 배달을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 뭐 하다못해 백화점 면세품도 뭐 할인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쇼핑, 홈쇼핑 같은 곳으로 이용해서 배달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 배달하기 쉬운 경기도권의 이런 땅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실 코로나 전부터 흐름이 있었고요. 이 코로나가 그걸 더 앞당긴 거죠. 그래서 그런 땅들은 투자들을 어느 정도 하는데 미래 가치는 있다. 하지만 뭐 인터체인지에 가깝고 땅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자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는 주가가 폭등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도 오히려 살던 분들이 이 다시 서울이라든지 도심권으로 오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일자리가 첫 번째로는 많지 않다. 제주도에 대한 환상, 힐링 뭐 제주도 가서 정말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제주도에 사는 연예인들 많죠. 물론 그분들은 직업특수상 굳이 뭐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죠. 뭐 이효리도 뭐 한때 제주도 바람을 많이 일으켰죠. 이효리 이상순이 제주도 애호읍에 살면서 방송에 나오면서 제주도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물론 그때는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한 달 살이 게스트하우스가 막 붐이 일어나고 저도 뭐 그때 시장 조사하러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이틀간 뭐 숙박도 해봤습니다만 이제 그게 다 중국 관광객이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죽기 시작했죠. 그 영향이 이제 뭐 가장 큰 겁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연세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점점 병원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는데 요즘에 의료 문제는 저는 결부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예전부터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골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서울에 특히 뭐 강남권에 있는 좋은 병원들을 보내려고 한 번씩 모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가 얼마든지 낼 어떤 환경이 돼요. 여건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안 좋다,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다. 그래도 한번 우리 부모님인데 한번 좋은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 있는 데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고 싶고 치료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시문문 그러면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일자리가 많고 어쨌든 간에 물론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문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자녀 교육 문제 학원을 왜 보내냐 그러지만 학원을 왜 보냅니까? 학원 보내지 않으면 일단은 왕따가 되잖아요. 다 보냈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고 나중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고 싶고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나 인맥, 학연, 지연, 혈연 아직까지 못 버립니다. 자녀교육 문제, 좋은 병원 있죠. 좋은 편의시설, 좋은 백화점이라든지 이 기타 많은 이런 여건들. 그래서 직장이 여기 있어서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도 그래도 도심은 다른 여건 때문에 계속 도심은 강세일 거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코로나 끝날 것이다. 뭐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내년에. 끝나면은 이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평생 이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나오더라도 이 질병을 계속 안고 가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도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 도심은 또 새로운 수요로 채워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 미래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데 바로 이게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고 한 달 동안은 지원 후 한 달 동안은 해고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총 7개월이 지난 시점이 이제 곧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오는데 자, 이게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이냐 또 정부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 위기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을 끌어다가 이쪽에 계속 투입을 할 것이냐 결국엔 다 빚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정말 이 부동산이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량 실업 거기에 더불어서 폭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대량 실업자들이 자꾸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더 할 것이냐 지금 부동산은 규제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해놓은 상황인데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신문에 따라서 움츠려 있고 또 신문이 좋다면 그때 꼭지점 잡고 이거보다는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는 분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재원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도 곧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